마지막 헤드라인 열어주시죠. 자, 이번에는 또 오랜만에 자동차주들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상호간세 협상이 어제 밤 9시에 시작이 돼서 1시간 정도 만에 종료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 깜짝 등장도 기대했었는데 오지도 않았고 유의미한 결과다라는 거에는 약간의 물음표는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자동차 업체들이 반등을 했느냐라고 보기에는 또 다소 무리가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산업, 특히 현대차는 워낙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뭔가 관세 관련돼서 피해를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쪽으로의 이런 관세 쪽에서 우리가 관세 면제 쪽을 반도체와 자동차 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지금 반도체도 그렇지만 자동차 관련돼서 트럼프가 또 이야기한 부분을 보면 여전히 자동차 관련돼서 관세 이야기가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잡기가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인데 이 가운데 현대차는 고군분투하고 있죠. 우리가 미국 쪽에서 지금 앞으로 이 미국 시설을 메타플랜트를 활용해서 더 많은 자동차를 생산해낼 거고 부품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서 어떻게든 조달할 수 있는 방법 찾을 거고 또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지금 재고가 한 3.1개월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재고를 활용해서 소비자들에게 가격이 높여지지 않게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도 이 3개월이라는 이 재고를 해결해야 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나라 정부 측에서 어떤 자동차 관련돼서 좋은 좀 해결 실마리를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관세 관련돼서는 지금 우리가 딱 명확하게 이제는 해소다 아니면 우리가 이제는 좀 두 발 뻗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이번에 현대차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관련된 노이즈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제한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그 리포트를 하나 보니까 만약에 이제 관세가 계속 부과될 경우에 가격 인상을 하지 않으면 영업이익률이 5조가량 급감을 하고요. 가격 인상을 해도 3조가량 급감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현대차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될 때는 보수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부품 쪽에 관해서는 그 유예를 조금 하겠다라는 백악관 측의 발표가 어제 있었던 것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너무 헷갈립니다. 매일 맞아요. 바뀌고 이 기사가 또 오보다, 가짜 맞아요. 뉴스다 이렇게 또 본인이 말을 하니까 뭐 이거는 확실히 된 걸까요? 이게 아마 부품 쪽은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멕시코에서 부품을 좀 조달받는 부분도 있어서 이와 관련돼서 좀 자국의 어쨌든 자동차 기업을 좀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으로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것도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이야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딱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자동차 관련돼서 저는 이대로 쭉 가기보다는 약간의 실마리는 좀 좋은 쪽으로는 풀릴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우리가 앞서서 나가서 움직이기에는 지금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현대차 그룹 안에서 지금 기아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좀 영업이익이 안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속보가 나온 걸 보니까 지금 영업이익에 대해서 살짝 좀 또 미스가 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치를 좀 밑도는 영업이익이 나와줬는데 결국엔 지금 관세 부과 전에도 이런 모습이 나와주다 보면 시장에서는 더욱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이야기가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좀 강한 메이저 수급이 유입되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먹구름이 조금 드리고 있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는 호실적에도 주가가 상승하지 않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영업이익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또한 시장의 악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부품주 쪽은 어떻게 보세요? 현대모비스 같은 그런 기업들은 오늘 빠지네요. 그러니까 부품주 쪽도 여전히 이제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랑 같은 뷰로 봐야 될까요?
네, 근데 그나마 좀 버텨주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제 미국 쪽에서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저는 현대기아차보다는 살짝 버텨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완성차 업체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뭐 앞으로 3.1개월분의 재고가 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결국엔 크게 봤을 때 이 부분의 영업 마진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을 때는 수요 둔화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부품주들도 아무리 생산 시설을 미국 쪽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수요에 대한 위축은 이제 타격이 불가피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은 계속 주가 흐름들이 눈치 보기를 좀 여전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만한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SL이라는 종목은 지금 매수 관점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대 기아차 그리고 부품에서 관세 관련돼서 좀 명확한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뭐 실적도 괜찮은 기업이고 또 미국 쪽에 생산 시설 보유하고 있고 GM 또한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앞으로 현대와 GM의 또 협력에 대한 앞으로 뭐 좀 더 레벨업된 그런 이야기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저는 그래도 탑픽은 좀 SL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우리가 부품주 쪽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업들 짚어주셨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표님 저도 오늘 이제 관세 협상 이후에 현대차가 급등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나리오를 혼자 머릿속에 그려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아니네요. 이게 사실 관세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 그게 그닥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네, 이게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중국과의 이야기, 물론 중국에서는 부인을 하긴 했지만 뭔가 관세 관련돼서 미국 시장도 지금 3거래일 연속 올라오고 있기도 하고 뭔가 옛날에 그 타이트한 느낌보다는 좀 완화되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반도체와 자동차주들이 가장 먼저 움직여주지 않을까. 그만큼 또 자동차들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살짝 했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외국인들은 열심히 팔고 있고요. 그리고 관세 관련돼서 생각보다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이 자동차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또 반도체랑은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AI 시장의 확대 국면에 있어서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칩에 대해서 이제 수출을 하는 부분인데 이 완성차 기업들은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안 사버리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미국 쪽의 데이터들을 보면 물론 뭐 인플레이션 지표라던가 아니면은 진짜 우리가 뭐 고용에 대한 지표 이런 것들은 여전히 견고하긴 하지만 이 심리 지표들은 상당히 좀 꺾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소비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 꺾인 게 관세가 바로 해결이 되면 지금까지 잘 버텨주고 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 뭐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이 괜찮겠지만 이 소비 심리가 꺾인 상태에서 관세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몇 개월 동안 해결되지 않으면 진짜 찐 지표들까지도 꺾여버리면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가 확실시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완성차 기업들에게는 좀 타격이 불가피하다. AI 시장의 확장 국면하고는 좀 다른 결로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자동차 쪽은 확실히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에서는 상당히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국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